박채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좀 취합은 안 됐지만, 저 교육국장님, 오전에도 예, 교육장 원정관입니다. 얘기를 드렸지만, 교육국장님이 정보보호법을 얘기하시면서 저희 의회 행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출하기가 참 곤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본의원이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이유는 실제 이 기간제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무 분장표를 같이 요청을 드렸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제출받은 자료에는 간단하게 학술제, 국제교류 관련이라고 업무가 나와 있지만 실제 업무 분장표 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감 자료로 본의원이 요청을 드렸고, 국장님이 그렇게 개인정보법을 얘기하시니까 제 개인정보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인정보법 15조에 의하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항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한 3항에 의해 49조 3항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대로 도청,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감사관님은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약 관련 개인의 이름과 업체 명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다른 부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지금 제출하신 겁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도청과 나머지 교육청국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의뢰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다른 부서에서 제출했는 바는 제가 어떤 이유에서 제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굳이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면은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기간제 교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름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을까? 그게 저희들이 고민거리였습니다. 국장님은 그럼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김공공이 포항에 얼마나 많은데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국장 좋습니다. 본의원이 최초로 제출받은 김공공, 박공공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 분장표상에 김공공이랑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업무 분장표상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연히 업무 분장표 학교가 명시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명을 받으니까 학교 이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행감 자료를 자꾸 주시고, 교육국장님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분명 답변을 하셨어요.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걸 해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을 때 일요일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은 오늘이 월요일이죠. 하루 만에 그거를 다 취합해서 검토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내일까지, 내일 아니죠. 그럼 내일 모레까지 교육국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꼭 이름이 있어야지만 검토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국장님, 예. 그리고 무슨 답변이십니까? 말장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장난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의원님과 말장난을 합니까? 그때 사기를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본 의원이 업무 분장표 상의 내용과 실제 이 기간제 교사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업무 분장표 상의 내용과 대조를 하려고 기명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육국장님은 김공공만으로도 그 기간제 교사의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업무 분장표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기간제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행정직까지. 거기서 학교명도 기재 안 된 상황에서 저한테 제출한 수백 페이지 내에 초, 중, 고 그 중에서 그 기간제만 검토해서 자료를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기명 자료를 제출 안 해도 제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그거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꼭 이름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정보보호법, 정교적,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까지 해가지고 기명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자, 2시 넘어서 제출하셨죠. 정보보호법 핑계 댈 거면 끝까지 가셨어야죠. 교육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도청은 정보법을 위반해서 저희한테 실명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 도의회에서는 공개도 안 되는 비공개 자료를 마음대로 보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만, 교육국만 늘 기명 자료를 제출 안 하고 무기명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정당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한 바탕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다르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교육공무원이라고 우리가 교사 등을 얘기하잖아요. 예, 교육공무원 말씀합니다. 공무원은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사들도 월급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의 주요 업무도 있지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교사라고 그랬겠죠. 교육공무원입니다. 그걸 총괄하시는 교육국장님이시고요. 교육국장님 감사 받으셔야 되잖아요, 의회에.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거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유독 교육국에서만 정보보호법을 핑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행정국장님이나 도청은 정보보호법을 어겨가면서 의회 마음대로 지금 자료를 주는 겁니다. 제가 11대 때 회계 관련 자료를 한 10박스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기명자료 다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말대로라면 정보보호법을 어긴 도교육청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을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자, 의회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제출한 자료는 그 도의장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요청한 자료는 10일 내에 별다른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 그 해당 의원에게 그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일 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까지 그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지원청이나 각 학교 요청하지 않아가지고 19일 오전까지 제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19일 오전까지 아무런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죠. 이게 의회법에 따라서는 해당 교육감과 도지사는 그 공무원을 징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 지방자치법 49조 사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일까지 본 의원과 해당 담당관이죠. 그 장학사님 오전까지 원래는 제출기한이 16일이었습니다. 근데 19일까지 본 의원과 동의하에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자, 자료가 저한테 제 메일에 도달한 시간은 어제입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장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니까 그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르게 묻겠습니다. 19일 오전까지 저랑 문 장학사님이랑 고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령에서 자료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성으로요? 네, 알고 계시네요. 합의를 했습니다. 자, 19일 오전에 저한테 자료가 도달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에는 저희들이 수능 때문에 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언제 자료를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담당자는 여기 죄송합니다. 저 담당 장학사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 담당 과장, 우리 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 교육 담당 과장 이상진입니다. 네, 과장님. 예, 본의원 27일날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수능 업무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문자로 이렇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자, 수능 업무 때문에 7일부터 수능날까지 10일 동안 나가 계셨습니까? 본청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고요. 지난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갔었어요. 그럼 들어오셨잖아요. 어쨌든 이게 자꾸 말장난이 되는데 제가 지배한 거에만 알고 계셨죠? 그러고 청송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받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청송회에는 제가 의원님 만나러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원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지 자, 그거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제출받기로 보고했나요? 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보고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토요일에 제출하셨나요? 토요일 그거는 제가 잘 확인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됐습니다. 자, 저희가 교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 10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앉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10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났을 때는 그 의원과 상호간에 해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님 사인이 들어가는 거, 도장이 들어가는 거고 공문서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 김교육, 그러니까 박채아 이런 식으로 기명을 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몇 번이고 전화 문자 와가지고 이게 맞냐 꼭 기명으로 받아야 되냐 2번, 3번 확인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도표로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온 의원이 메일에 자료가 도달한 기간은 보통 발송 즉시 도달하니까 20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9시 58분경에 자료가 하나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가 20일 밤 9시 23분에 왔습니다. 자, 밤에 열심히 한번 행감자를 보라고 이것도 무기명으로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본의원은 아무리 검토해봐도 무기명으로는 업무 분장표의 내용과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취합이 안 되고, 자, 두 번째 저한테 우리 입법실에 문자로 발송을 해가지고 했는 내용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결과 실명 제공 불가능하여 현재 임명 처리 중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정식 기관제 공무원으로 그거 채용이 된 겁니까? 이건 행정국에 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학생생활과 임기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임기직 공무원이면 정식 공무원이네요. 그러면 공무원은 견목 금지잖아요. 맞죠?
자, 그 본의원이 또 이렇게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변호사 그 협회에 어떤 식으로 등록되는지 협업 금지기 때문에 그 휴직으로 그걸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그러니까 도교육청 내 그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부로 나가는 변호사 자문을 못 한다 그럽니다. 자, 변호사 자문이라 하면 국장님 그거 뭐고, 자, 이거 교육국장님한테 자, 도교육청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본의원이 저희 의회에서 변호사 자문 받은 거를 그 프린트 해드린 겁니다. 변호사 자문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 걸고 자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공문서로 나오는 겁니다. 구두로 교육청 직원한테 물어서 변호사 자문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의회 농락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에게 지방자치법을 얘기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더니 나머지는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법률에 따라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내역을 3년간을 요청했더니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입법실에서. 자, 그럼 다르게 묻겠습니다. 초과 근무 내역이 없는데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주시는 거죠?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그 근거로 하는 건 교사와 마찬가지로 초과 근무를 했을 시에 초과 근무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초과 근무 내역을.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국장님,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내역을 최근 3년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저희한테 그 전화 와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내역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출할 자료가 없다. 자,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게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내역이 없는데 초과 근무 시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거죠? 내역이 없는데, 제출할 내역이 없는데 시간은 또 산정을 잘 하셨더라고요. 자,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이 그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출할 자료는 없지만 초과 근무 시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셨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기간제 교사 초과 근무 내역을 관리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국장님, 기간제는 어떤 경우에 채용이 되나요? 원래 있어야 할 교사가 휴직, 미발령 이런 등등의 결혼이 생길 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요? 부담임이 없는 경우. 담임과 부담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되게 이제 그 주 업무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시고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를 대비해서 이제 부담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학교에?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운영을 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본청에서 각 학교장들이 기간제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그 매번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본청에서? 그 기간제 교사를 직접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 처음에 채용할 때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예, 예. 보고를 받기 때문에. 기간제 그러면, 교사 채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혼이 없는 경우에 채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결혼이 없는, 아까 그거 결혼이나 아니면 미발령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이 없는 경우에도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좀 더 다른 업무로 인해 가지고 교사를 더 정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 정원? 예를 들면은 그 과거에 이제 교과 교실 같은 걸 할 때에
학교를 수업을 분반했을 경우 분반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데 분반을 함으로써 인원을 더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를 더 결혼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로는 자, 오늘 제출받은 자료로는 결혼이 없거나 미발령이 아닌 경우에도 지금 기간제를 채용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유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이 정원 이내에 사실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런데 정원이 부족해서 이제 미발령된 곳에 학교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플러스 1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한 명 더 필요한 경우 또는 학폭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 결혼 없이 그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다는 거죠. 지금 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 해. 기간제 교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본 의원이 이제 집계가 끝나가지고 자, 초등의 경우에는 394명 중에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233명, 그러니까 59% 정도가 지금 담임을 맡고 있고요. 결혼이 아니거나 휴직 대체가 아닌 경우에는 189명으로 전체의 47%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중등에는 총 기간제 교사가 727명인데 그 중에 담임 업무를 맡은 경우가 512건,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없거나 대체가 아닌 경우가 505명입니다. 그리고 고등의 경우에는 총은 1014명 중에 담임을 맡은 경우가 543명, 53.5%입니다. 이 중에 결혼이 없거나 휴직 대체가 아닌 경우가 806명에 이릅니다. 자,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 아닌 경우에 기간제를 채용한 경우요.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 기간제 중에 담임을 맡은 비율이 59%, 중등의 경우는 70%, 고등의 경우는 53.5%입니다. 자, 저희 의회에서 매번 지적했던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11대에 기간제 담임 증가 대책을 도정 질문했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배진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11대로만 3건의 도정 질문이 기간제 관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0대 때도 마찬가지고 늘 교육청 답변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정규직 채용 근무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사립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간제 전체 교사에 비해서 기간제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는 초등은 5.85%입니다. 5.85%요. 예. 전체 교사 대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간제 교사 중 담임 교사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기간제 교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기간제 교사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게 문제가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려서 전체 교원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을 때 기간제를 언제 채용하는가, 그 다음에 부담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본 의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가져올 때 교육부 지침이나 법률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저도 교육부 지침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예,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자, 늘 우리가 준수하려고 하시는 법률과 그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교육부에서 지금 기간제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는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Q&A로 온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Q&A가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이 학급 담당 교원, 즉 담임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에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 교사인 부담임이나 복수 담임 교사가 담임 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체할 정규 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 부담임이 없는 경우가 많은가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할 정규 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청송 등 갔을 때 학교 전체 그러니까 교사의 숫자를 확인한 결과 보통 그 학급보다 2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교육부의 지침을 어겨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교육국장님. 금방 그 위원님께서 읽으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는 사실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담임은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서도 담임을 하고 싶어하는 교사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렇게 되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매번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도교육청은 위원장이 끝나서 할까요? 아니요. 네. 도교육청은 기간제를 도대체 어떻게 고용을 하길래 기간제 교사들이 저렇게 담임을 맡고 싶어 안달이 났을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채용 정보에 기간제 교사 구인란을 통해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지금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자, 본 의원이 몇 번만 추려왔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싶을까? 아닙니다. 애초에 채용할 단계부터 네가 맡을 업무는 담임이라고 지정하면서 지금 채용 공고를 내는 겁니다. 담임 공고로 이런 식으로 12일짜리 담임, 3개월짜리 담임 공고를 내니까 이 사람들이 채용되기 위해서는 담임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용되고 네가 담임 맡을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용 때부터 담임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나가면서 무슨 담임, 그 사람이 담임 맡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 본 의원이 하면 팔수록 교육청의 답변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거짓말까지. 자, 본 의원이 제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의 채용 공고가 나가면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개월짜리, 10일짜리, 12일짜리 담임이 아니라 정말 1년짜리 우리 선생님 밑에서 안전하게 그 다음에 안정된 상황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맡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들어와서 담임을 맡는 것은 누가 봐도 그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불합리한 점은 사실은 단기간에 채용하면서
담임을 맡아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본 의원이 앞으로 다시 본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 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공고가 나타나지 않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도 12일짜리 단위 공고가 이 공고문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제 교사 채용 그 보고를 할 때에 그런 양식을 넣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건 채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침에도 오전에도 가능성에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 성실히 해주시고요. 그 답변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